네, 척추와 장기를 받쳐주는 근육은 정답 보겠습니다. 어딜까요? 체간 근육. 이건 좀 생소한 근육인데 어떤 곳인가요, 박지혜 교수님? 네, 몸의 중심부인 가슴, 배, 등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통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체간 근육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고요. 몸의 깊은 곳, 중심에서 척추와 관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나무를 보시면 이제 기둥이 튼튼해야 가지가 건강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체간 근육이 약해지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체간 근육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군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그 근육들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아까 몸통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몸통이라는 게 이제 갈비뼈도 있고 이게 척추도 있고 되게 많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는 괜찮은데 이 배 쪽에 많은 우리 기관 내장이 있잖아요.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근육이 체간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체간 근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체간은 이렇게 내장을 둘러싸야 되니까 제일 지붕을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제일 왼쪽에 있는 횡격막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흉부랑 복부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게끔 만드는 근육이 횡격막근이고요. 그다음에 복횡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식스팩은 복직근이라고 아래 위로 있는 근육을 복직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횡근은 저거 보면은 이제 뭐 비단막처럼 비단으로 싸고 있는 것처럼 배를 이렇게 쭉 싸고 있는 근육이 복횡근이에요. 보통 우리가 무슨 사진 찍을 때 배를 움푹 안으로 넣으려고 할 때 저 복횡근을 사용을 합니다. 다혈근 같은 경우에는 등 뒤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고요. 이 근육들은 척추 하나하나를 잡고 있고요. 척추를 저렇게 크게 세워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서 우리 몸의 척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근육 1번이라고 하면 저 다혈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복사근 같은 경우는 옆에 있잖아요. 우리 몸의 척추 근육의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몸을 옆으로 좀 회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의 앞쪽을 버텨준다든지 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척추의 앞쪽에서 대퇴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게 간혹 좀 단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저렇게 긴 근육들이 뒤쪽에서는 햄스트링 근육, 앞쪽에서는 저 장요근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게 단축이 되게 되면은 뭐 척추가 이상하게 원인 모르게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역시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생소한 이름의 체간 근육이 수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것들이 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박 교수님? 네, 체간 근육은 수명 관리자라고 불릴 만큼 이 근육이 튼튼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체간 근육은 내부 장기를 받쳐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은 내부 장기가 앞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 대장, 그리고 비뇨생식기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게 되고 앞으로 쏠리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등 쪽에 있는 체간 근육의 경우에는 등을 이제 꼿꼿하게 세우는 근육인데 이게 약하면은 척추가 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휘게 되면은 주변의 자율신경계를 자극을 하게 되고 특히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면 혈압의 상승, 심장 박동수가 상승이 되면서 갑자기 돌연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체간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넓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꼿꼿한 자세를 가지신 분들 참 많이들 부러워하시거든요. 이게 척추랑도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체간 근육이 좀 안 좋다면 걷는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등 쪽에 있는 체간 근육은 등을 꼿꼿하게 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보시면은 앞으로 숙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 등 근육을 안 쓰게 되면서 등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얇아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걸을 때에도 우리가 등을 세우기가 어렵고 몸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걷게 되고 심한 분들은 무릎을 짚고 걷게 되거나 또는 걸을 때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걷는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간 근육이 부족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정상인 근육인 분들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체간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 이 보행에도 영향을 주니까 체간 근육이 약한 분들은 이 낙상 위험도도 높겠어요, 교수님. 그 예측을 잘하셨네요. 네. 물론 이제 낙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등근이라든지 이제 발목 근육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요. 체간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체간 근육이 이 몸통의 강성, 몸통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낙상이라는 건 우리가 걷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것도 우리가 쉴 새 없이 다리를 들었다가 몸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넘어지는 걸 방지를 하고 또 반대쪽 다리를 들었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걸 방지를 하고 이거의 반복이 보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행을 하다가 뭐 미끄러운 걸 밟았든지 아니면 뭐가 휘청했다든지 해가지고 몸이 넘어질 때 아까 이야기한 빠른 근육을 통해 가지고 넘어지는 거를 탁 방지를 해줘야지 낙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너링 좋은 자동차 얘기할 때 이게 커브길을 쭉 자동차가 돌아갈 때 이 차체의 강성이 떨어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휩니다. 휘게 되면 코너를 돌 때 휘청휘청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체간 근육이 강해가지고 몸통의 강성이 버텨줘야지 내가 균형을 잃었을 때 딱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약하게 되면 내가 균형을 잃었을 때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넘어지고 낙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네. 자,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해주면서 또 사망의 위험도 막아주는 이 체간 근육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김성훈 트레이너 모시고 체간 근육 운동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현 씨도 앞으로 나와서 함께 배워보실까요? 네. 네, 체간 근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하나 더 준비해 제가 하나- 주실까요? 네. 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의자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트레이너입니다. 자, 이제 체간 근육, 체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조금 해볼 텐데 일단 좀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보실 거예요. 조금 이제 건방지다 싶을 정도로 쩍벌 자세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약간 일어날 것처럼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날 것처럼 하체에 힘을 딱 줘볼게요. 그럼 이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면서 척추가 바로 세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벅지 근육도 단련이 돼야지만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어서 다리에 힘을 준 채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팔을 한번 앞으로 보내보실까요? 자, 이대로 우리 손끝을 앞으로 밀어낸다 라는 느낌을 만들어 볼 건데 손끝에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쭉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 손끝에 무슨 레이저가 있다고 네, 생각해서 그런 느낌으로 쫙 앞으로 뻗는 쭉 느낌으로. 나가볼게요. 네. 아, 이렇게 나간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를 뽑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통 자체, 척추가 앞으로 나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몸통 자체가 나가주는 그렇죠. 느낌.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 힘을 준 채로 그대로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네, 여기 한 번이에요. 다시 그대로 힘 줘서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둘 다시 이때 돌아올 때 다리에 힘을 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척추가 바로 말려버려요. 등이 굽으니까 다리를 꼭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이게 좀 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저희 3번만 더 해볼게요. 네. 다시 쭉 앞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 다시 하체 힘 주시고 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척추가 이렇게 좀 말리겠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지만 좀 올바르게 근육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정적이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양손을 어깨 한번 교차해서 이렇게 올려보실까요? 이번엔 이제 척추 마디마디를 좀 분리시켜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인데 좀 동적인 동작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팔꿈치를 내 허벅지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또 팔꿈치를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좀 가까이 그냥 편안하게 올려놓고 계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등, 척추를 쭉 펴주면서 팔꿈치가 하늘을 보게끔 턱을 들어서 들어주실 거예요. 너무 시원해 하시는데요. 다시 여기 이렇게 몸 동그랗게 말았다가 또 이런 운동이 있었네요. 네. 이게. 이때 복부가 조금 수축하는 배 네네.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가 네네. 이번에 배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는데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을 너무 높이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팔을 어깨를 이렇게 꺼내려다가 어깨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턱만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팔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2번만 더 할게요. 내려가서 찍고 쭉 최대한 늘려준다. 기지개 키듯이. 네, 어깨는 가만히 두고 네, 척추만 넘어간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허벅지 닫고 그렇죠. 그대로 뒤로 쭉. 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뭐 척추 운동하면 막 이렇게 하고 허리를 많이 돌렸는데 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올리니까는 전체적으로 상체와 이 척추가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김석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네. 생각보다 힘든 운동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꼭 한 번 하실 때 한 15회 정도씩 3세트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